네, 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 이훈이라고 합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좋은 기회에 제 연구 결과를 이제 소개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 지금 발표드릴 내용이 앞에서 전효석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약간 상반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한번 잘 풀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분산된 어떤 시스템을 고려하는 건 맞는데 이제 페더인 러닝이 분산적으로 이렇게 분포해 있는 데이터 집합을 이용해서 어떻게 훈련을 잘할까라는 얘기를 하면은 저는 훈련은 크게 관심이 없고 훈련 끝난 다음에 이 뉴럴 네트워크의 인퍼런스 온라인 컴퓨테이션 관점에서 분산된 기기들이 어떻게 그 컴퓨테이션들을 각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어떤 모델 파라미터나 그레디언트 벡터의 어떤 컴프레션이나 퀀타이제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사람이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 컨트롤 시그널도 뉴럴넷이 그 제너레이션을 스스로 하도록 만들어 보자라는 컨셉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좀 거창하게 시멘틱 코디네이션이라고 붙여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 내용들을 좀 연구하고 있는데 좀 빠르게 간추려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웃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먼저 이 연구의 모티베이션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6G에서 AI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다라는 것은 이제 오늘 그리고 어제 이런 어떤 세션들에서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주셨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이 논문에서 제가 이제 차용을 한 그림인데 저랑 이제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비슷한 것 같아서 이제 소개를 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6G에서 AI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냐를 이제 정리를 해놓은 그림인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뭐 트랜스미터나 리시버 자체의 어떤 통신 칩을 아예 뉴럴 네트워크로 이제 대체를 해서 모든 걸 뉴럴넷으로 만들겠다라는 AI 네이티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컨셉이 있고, 뭐 엣지 커넥션을 우리가 뭐 잘 하기 위해서 또 인텔리전트한 유닛들을 사용하겠다.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AI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을 우리가 6G 얹어서 잘 그 서비스를 해보겠다라는 이런 컨셉들이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컨셉들을 잘 보시면은 모든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 다 이제 네트워크 엔티티들이 네트워크 커버리지에 다 분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커넥티드 카를 보시더라도 뭐 자동차들이 이렇게 서로 따로 이렇게 돌아다니지 어느 어떤 시스템에 딱 한 군데 모여가지고 계산을 똑같이 같이 한다거나 그렇지가 않죠. 기본적으로 AI가 6G에 얹어질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산적인 어떤 기기들을 잘 컨트롤하는 어떤 분산 네트워크 최적화 관점에서 우리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 그림에서 제가 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이 AI 네이티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컨셉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AI를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컨셉이 있겠고, 이제 제가 오늘 주로 이제 발표드릴 내용이 우리가 통신 시스템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AI로 어떤 짓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 가지 컨셉으로 좀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컨셉은 앞에서 이제 소개해 주신 페더인러닝의 가장 큰 어떤 파퓰러한 이그젬플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페더인러닝의 컨셉은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의 어떤 공동의 뉴럴 네트워크 혹은 뭐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통신을 해야 되는가 이런 연구를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델 파라미터나 그레디언트를 통신 채널을 통해서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압축을 잘하거나 뭐 퀀타이제이션을 굉장히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오늘 발표에서는 신세릭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션 시스템이라고 이제 좀 명명을 하게 될 텐데, 결국에는 뭐 뉴럴넷 혹은 뭐 인공지능을 우리가 최적화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는 짓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뭐 소스 코딩, 뭐 채널 코딩 이런 거 잘 써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맨메이드 통신 스트래티지를 잘 적용해서 어떻게든 잘 얹어보겠다라는 컨셉이죠. 마찬가지로 요 AI4 네트워크 파트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랜스시버를 최적화하는 뭐 오토인코더 테크닉이라던가 아니면 뭐 강화학습에서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서도 이 디바이스들이 뭔가 결국에는 자기들의 뉴럴넷을 최적화를 분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뭔가 주고받을 텐데,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거의 대다수의 연구들이 이제 사람이 설계했던 통신 기술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메시지를 만든다라는 컨셉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거를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던 게,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전체 엔드-투-엔드 시스템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사실 사람은 이 통신 링크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것에 좀 더 중점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퍼포먼스 로스가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AI 유닛들이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를 만드는 단계도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야 엔드-투-엔드 퍼포먼스를 최적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냥 신테릭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의미론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시멘틱 메시지로 저는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는데, 기본적인 어떤 분산 네트워크 최적화 포뮬레이션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서로 각자가 관찰하는 어떤 로컬 옵저베이션, 파셜 옵저베이션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로컬 채널 스테이트 벡터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자기들이 사용할 뭐 트랜스밋 파워라든가 빈포밍 벡터 같은 것들을 최적화하게 될 텐데, 이제 이런 옵저베이션들이 파셜한 옵저베이션이고 네트워크 와이드 옵저베이션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필연적으로 뭔가 정보를 주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메시지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통신 상황에서 이제 해왔던 것들은 이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서 이 각자의 로컬 어떤 정보들을 그냥 디코딩이 잘 되도록 이제 잘 뭐 압축해보고 뭐 퀀타이제이션 해보고 이런 걸 해보자라는 그런 컨셉이었다면은, 사실 저희가 엔드-투-엔드 시스템으로 이 디시전을 잘 테이크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를 보고 최적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가 단순히 어떤 로컬 옵저베이션의 어떤 퀀타이제이션이나 컴프레션이 되면 안 되고, 이 각자의 어떤 디바이스가 처한 환경을 의미론적으로 잘 해석해서 자기의 어떤 디시전 베리어블이나 어떤 혹은 뭐 기타 다른 어떤 상황들을 잘 표현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저의 이제 주요 아이디어고, 그러한 메시지를 오늘 발표에서는 시멘틱 메시지라고 명명을 해서 계속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이와 같은데요. 뭐 다른 분들도 뭐 비슷한 식으로 연구를 하시듯이 이제 모든 할 일을 다 인공지능으로 다 바꿔가지고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모든 거를 뉴럴넷에게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총 세 가지 크게는 모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메틱 인코더라고 해서 이 옵저베이션을 받아서 다른 친구들에게 어떤 정보를 넘겨줄 때 이것도 이제 뉴럴넷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거고, 결과론적으로 나온 이 시멘틱 메시지가 백컬 채널을 통해서 서로 이제 주고받는 그런 형태가 되었고요. 받고 나면 일단 시멘틱 디코더를 이용해서 좀 뭔가 그 안에 숨어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익스트랙션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디시전 메이커 뉴럴넷을 이용해서 각자의 통신 솔루션, 예를 들어서 트랜스밋 파워 혹은 뭐 스케줄링 뭐 이런 것들을 리커버를 하겠다라는 게 전반적인 컨셉이 되고, 그래서 이 전체 뉴럴넷의 파라미터인 세이타를 그냥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네트워크의 유틸리티 퍼포먼스를 엔드-투-엔드 관점에서 최적화할 수 있도록 그냥 트레이닝을 하겠다라는 게 아주 베이직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이제 소개하면 사실 통신이나 네트워킹이 이제 들어갈 컨셉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 제가 좀 더 챌린지하게 보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알고 있던 기존 어떤 통신 시스템에서의 컨스트레인트를 이 뉴럴넷을 트레이닝하는 관점에서 무조건 이제 서브젝트로 이렇게 컨스트레인트로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시메틱 인코더 같은 경우는 이 시메틱 메시지가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백컬 채널을 통해서 이제 주고 받아줘야 되는 그런 정보 벡터일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리소스 리미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커퍼시티 컨스트레인트든가 이런 것들을 이 시멘틱 인코더를 설계할 때 우리가 제약 조건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시멘틱 디코더 파트도 저희가 백컬을 통해서 이제 뭔가 주고받으면 당연히 채널 임페어먼트가 끼게 되고, 뭐 노이즈라든가 페이딩이라든가 혹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백컬 커넥션 자체도 다이나믹하고 랜덤하게 바뀔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채널의 임페어먼트에 대해서 로버스트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이 시멘틱 디코더도 우리가 잘 설계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필요성이고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통신 솔루션을 뽑아낼 이 디시전 메이커 뉴럴 네트워크도 우리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상황에서의 디자인 컨스트레인트를 잘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QoS나 뭐 트랜스밋 파워 버짓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 잘 넣어서 이 최종 디시전이 이제 전체 네트워크 문제에 피저블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뉴럴넷을 훈련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인 통신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런 컨스트레인트들을 잘 훈련 과정에 녹여봐야겠다라는 게 저의 이제 제가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주요 이제 문제점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 AI 관점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듣게 되시는 코멘트가
이거 너가 실험한 상황에서만 잘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코멘트를 아마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차근차근 해서 이제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좀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발표를 총 3파트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 파트에서는 굉장히 쉬운 뭐 일종의 뭐 랜 스트럭처나 아니면은 뭐 셀프린 마이무나 아니면 뭐 포그랜, C랜 이런 데서 많이 보이는 센트럴 코디네이터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어떤 엣지 노드들을 이렇게 센트럴하게 매니징하는 스타 네트워크 형태를 먼저 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센트럴 코디네이터 없이 이 어떤 엣지들끼리만 서로 이렇게 페어와이즈로 커넥션이 베컬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적화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메시 네트워크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스타 네트워크는 어떻게 보면 셀룰러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고, 요 메시 네트워크는 뭐 애드옥이나 뭐 센서 네트워크, IoT에 좀 더 맞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 모든 걸 다 한꺼번에 아울릴 수 있는 랜덤 네트워크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크로 커넥션도 랜덤이고 디바이스가 이 어떤 컴퓨테이션에 참여할지 그런 여부도 다 랜덤으로 바뀌게 되는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네, 스타 네트워크 상황이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클라우드가 있고, 이렇게 엣지들을 이렇게 백홀 혹은 뭐 프론트홀로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는 이제 네트워크 상황에서는 이 클라우드가 사실 통신에 참여하진 않고 실제로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이나 아니면 뭐 유저의 데이터를 받게 되는 친구들은 실제로 뭐 RF 프로세서가 있는 이런 엣지 기지국들이겠죠. 실제로 어떤 네트워크의 옵저베이션은 뭐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 같은 것들은 이 엣지 기지국들이 컬렉션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또 이 친구들은 자기 주변에서만 데이터, 그러니까 자기들이 서포트하는 유저의 관점에서만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전체 네트워크의 인포메이션이 아닌 파샤라고 로컬한 인포메이션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들만 가지고 각자 인디비주얼하게 그냥 분산적으로 컴퓨팅을 바로 해버리면 당연히 그 솔루션은 거의 가치가 없는 솔루션이 나오겠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요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교환할 필요가 있는데 서로 이제 이렇게 페어와이즈하게 이제 교환을 못한다고 가정하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마치 한번 릴레잉을 통해서 서로 뭐 믹싱을 클라우드가 해주고 그걸 다시 내려주는 그러한 상황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설계를 해드리면은 먼저 이제 엣지 기지국들이 이제 시메틱 인코더 S라고 표현하는 유럴렛을 가지고 자기 옵저베이션 벡터를 적당하게 뭔가 주물러서 엣지 시멘틱 메시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업링크로 클라우드에게 먼저 보낼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를 클라우드는 적절히 자기의 또 다른 뉴럴넷, 클라우드 칼큘레이터라고 불리는 뉴럴넷으로 믹싱을 해서 최종적으로 다운링크로 이런 어떤 명령 컨트롤 시그널에 해당이 되는 커맨드 시메틱 메시지를 다운링크 맥컬 통해서 우리가 다시 브로드캐스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클라우드에서 받게 되는 최종 메시지를 기반으로 이 각각의 어떤 디시전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최종적인 이런 어떤 뭐 통신 폴리시들을 분산적으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게 이 연구의 주요한 어떤 인프런스 구조가 되겠고, 이 전체를 이 언폴딩을 쫙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엣지들은 뉴럴넷이 두 종류가 있고 클라우드는 하나가 있어가지고 먼저 시메틱 인코더를 통해서 시메틱 업링크 메시지를 만들어서 뭐 와이어스 채널 뭐 백홀로 클라우드에 보내면은 클라우드는 얘를 다시 한번 처리해서 다운링크로 보내주고 그럼 엣지들이 마지막으로 디시전 메이커 뉴럴넷을 이용해서 자기 솔루션을 개별적으로 리커버하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전반적인 어떤 이 뉴럴 네트워크의 포워드 패스를 정의한다고 볼 수 있겠고,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이렇게 뭐 훈련을 분산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 친구들을 그냥 다 조인트하게 한꺼번에 어떤 특정 뉴럴 어떤 유틸리티를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조인트하게 훈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첫 번째로 고려했던 게 그 저희가 이제 이 업링크와 다운링크 백홀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리소스를 쓰게 되는데 그 리소스를 쉐어링하는 관점이 두 가지 크게 있죠. 저희 다 아는 오마와 노마 관점이 있습니다. 오마 같은 경우는 이 메시지들이 그냥 이렇게 완전히 그 리소스를 우리가 완전히 분할했으니까 완전히 분할이 돼서 정확하게 이렇게 클라우드에게 알려지게 되겠죠. 노마 같은 경우는 리소스를 쉐어링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런 친구들이 아까 소개해 주셨던 맥 채널처럼 이렇게 슈퍼포지션이 돼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들을 뉴럴넷 구조를 제가 잘 설계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오마나 노마 같은 이런 어떤 멀티플 액세스 컨셉을 뉴럴넷에게 이제 뉴럴넷 구조를 잘 설계해서 전체 훈련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이런 동작을 잘 이해하게끔 훈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사람이 아는 것처럼 노마가 잘 나올지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시나리오를 소개해드리면은 그냥 간섭 채널에서 파워 컨트롤하는 굉장히 간단한 이그젠플을 볼 수가 있겠고, 각각의 기지국들은 자기 로컬 채널만 알고 있고 자기가 쓸 송신 파워를 이제 최적화를 분산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또 고려한 게 이 베컬에 애디티브 노이즈를 넣어가지고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 전체 어떤 스타 네트워크가 코디네이션, 시멘트 코디네이션을 잘 할 수 있는가를 같이 한번 봤습니다. 저기 오른쪽 그림이 이제 베컬 SNR을 증가시키면서 전체 어떤 네트워크 유틸리티가 잘 증가하고 있나를 본 건데, 일단 여기 가장 위에 있는 게 아이디얼 코디네이션이라고 해서 요거 노이즈도 없고 그다음에 모든 글로벌 옵저베이션을 알 수 있는 가장 어퍼 바운드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클래스칼한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은 저희가 신타티카,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메시지를 노이즈가 없는 상황에서만 주고받아서 최적화를 이제 분산으로 한 전체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가 이제 제가 제안하는 이렇게 노이즈 에코를 통해서 시멘팅 메시지를 주고받는 시스템이 되었고, 보시면은 다행히도 이제 SNL 증가하면서 잘 증가하고 있고, 또 재밌게도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노마 시스템이 이 오마보다 실제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성능이. 그래서 뉴럴넷도 이런 것들을 실제로 논 오소거나란 리소스 쉐어링 폴리시를 스스로 잘 터득하는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논 오소거나란 이 컨셉이 굉장히 중요한 게, 최종적으로 이 오퍼바운드 성능을 잘 도달하기 위해서는 5만은 사실은 더 높은 SNR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 노마 시스템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영역에서 금방 이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노이즈 채널이 있는 상황에서 시멘틱 코디네이션을 하는 것도 뉴럴넷을 우리가 조인트하게 트레이닝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로버스트한 어떤 코디네이션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서 어떻게든 잘 돌아가도록 하는, 어떻게 이제 돌아가는지 해석은 좀 어렵겠지만 어떤 의미론적인 메시지를 스스로 잘 만들더라라는 것을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파트로 이제 센트럴 코디네이터가 없는 메쉬 네트워크 상황을 볼 텐데요. 이때는 이제 프랙티컬하게 이 친구들이 IoT 디바이스 같은 것들이 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더 그 커패시티, 베컬의 커패시티가 많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멘틱 메시지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즉 이 뉴럴넷의 출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 퀀타이제이션 된 메시지를 항상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퀀타이즈된 시멘틱 메시지를 만들 수 있도록 뉴럴넷을 굉장히 잘 만들고 잘 학습했지만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스킵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통신에서 많이 나오는 디자인 컨스트레인트를 이 뉴럴넷을 훈련에 한번 넣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QoS 컨스트레인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원래는 요거 이제 서브젝트 2가 컨스트레인트가 없었는데 이제 뉴럴넷을 학습할 때 같이 넣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요 각각의 기지국들이 혹은 뭐 IoT 디바이스들이 만드는 그 디시전 솔루션들이 이 네트워크에 임의에 주어진 non convex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도록, 즉 feasibility를 항상 보장이 되도록 뉴럴넷을 훈련해 보자라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사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그 옵티마이제이션 티어리에서 이런 어떤 컨스트레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라그랑지 듀얼리티였죠. 그래서 저도 그 컨셉을 그냥 뉴럴넷을 훈련할 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로 이제 라그랑지안 펑션을 만들어서 이걸로 이제 뉴럴넷을 학습하는 아이디어를 이제 설계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라그랑지 듀얼리티, 그 듀얼 베리어블을 같이 최적화하는 게, 프라이머리랑 같이 최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이 람다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듀얼 베리어블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문제였는데, 이것도 그냥 뉴럴넷이 만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듀얼 네트워크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이 전체 디시전 메이커나 어떤 뭐 시멘틱 인코더를 훈련할 때 얘도 같이 훈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옵티말한 듀얼 베리어블을 지가 알아서 찾을 수 있도록 트레이닝 룰을 이제 설계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도냐면은 이제 그 이 라그랑지 듀얼리티 쓰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적대적으로 이제 요 라그랑지안 펑션을 이제 최적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프라이머 입장에서는 이 라그랑지안을 맥시마이즈 하도록 훈련하고, 반대로 듀얼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라그랑지안을 미니마이즈 하도록, 마치 겐에서 우리가 많이 봤었던 적대적인 학습법을 이용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이 전체 솔루션들이 이 피저빌리티를 항상 만족을 하도록 듀얼 네트워크도 같이 학습하는 방식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시나리오로 마찬가지로 간단한 이제 파워 컨트롤 문제를 봤는데,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더 본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링크와 요 링크의 각각의 유틸리티 펑션을 합쳐서 보지 않고 개별적으로 보는 멀티 오브젝티브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요거를 동시에 이제 우리가 최대화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뭐잘 아시겠지만 이런 어떤 벡터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리포뮬레이션 해서 스칼라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저희가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다뤄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소개했던 그 퀀타이즈드 시메틱을 만드는 방법과 더불어서 같이 라그랑지안을 이용해서 훈련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시면 여기 가장 겉에 있는 게 퀀타이제이션을 안 하는,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메시지를 그냥 서로 주고받는 경우에 가장 어퍼 바운드, 그 일종의 뭐 파레토 옵티멀 바운더리라고 불리는 트레이드 오프 커브를 가장 잘 크게 달성하더라라는 거고, 파란색이 이제 3bit으로 시메틱 메시지를 퀀타이제이션한 경우인데 뭐 나쁘지 않게 거의 어퍼 바운드 성능을 달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기존의 클래시컬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들인데, 뭐 그 지네틱 알고리즘 이외에 그 성능이 이렇게 파란색 점들로 표현되어 있고, 보시면은 이런 친구들은 이 제가 제안한 이런 어떤 시네틱 코디네이션 기법의 성능을 다 달성하지 못하고 이쪽에, 그리고 이 중간 여기 끝에 쪽에 많이 성능이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공지능의 어떤 시메틱 메시지를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잘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문제도 우리가 잘 풀 수 있고, 추가적으로 시메틱 메시지를 퀀타이제이션해서 추가적으로 통신 오버헤드도 줄 수 있더라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저한테 챌린징했던 랜덤 네트워크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래서 이건 어떤 컨셉이냐면은 저희가 뭐 이제 6G에서는 뭐 비큐라도 이제 통신에 참여를 시키고 위성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데, 보통 이런 친구들의 백컬 링크는 이제 남아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특히 위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FS 오브 콜로 많이 사용하고, 이제 비큐라 같은 경우는 뭐 테라허츠나 밀리미터 웨이브로 백컬을 많이 설계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직진성이 강한 채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링크가 굉장히 확률적으로 많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뭐 블락키지만 있어도 이 백컬 채널이 없어질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뭐 항상 있다가 항상 없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때그때 통신을 할 때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 어떤 이 노드들의 이 연결성이 랜덤하게 변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랜덤한 네트워크를 최종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래피컬 어나리시스를 이용해서 이 전체 네트워크, 랜덤한 네트워크를 이 엣지들이 랜덤하게 생성이 되는 랜덤 그래프로 처음에 모델링을 하고, 이 각각의 이제 그래프의 노드는 이 디바이스, 통신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그래프를 훈련 데이터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 노드에 이제 설계가 될 뉴럴넷을 이 랜덤한 베커를 통해서 이제 훈련을 하겠다라는 게 중요한 컨셉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 랜덤한 얘기는 좀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랜덤하진 않지만 이 전체 연결 자체가 컴플리트하지 않은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보시면은 여기 있는 디바이스랑 여기 있는 디바이스는 이제 백홀이 없어가지고 서로 사실은 메시지를 공유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게 뭐냐면은 멀티업 코디네이션이었죠.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노드를 마치 릴레이 노드처럼 사용해가지고 투홉으로 우리가 이제 통신을 이제 지원을 하면은 이 연결이 실제로 직접적인 연결이 없는 디바이스들도 서로 로컬 옵저베이션에 대한 어떤 시멘틱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멀티옵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그냥 뉴럴넷으로 통째로 모델링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홉에 이런 식으로 이 디바이스들의 동작을 설명하는 어떤 시메틱 인코더, 뭐 디시전 메이커 같은 뉴럴넷이 다 있고, 이거를 각각의 홉에 대해서 계층적으로 레이어하게 다 이어가지고 굉장히 큰 사이즈의 뉴럴넷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세컨 홉을 통해서 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디바이스들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상황의 어떤 그래프 연결 상태에서, 인컴플리트한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커뮤니케이션 라운드가 이렇게 증가할수록 이 컴플리트하지 않은 연결의 그래프에 대해서도 성능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모노토닉하게 증가하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이 어퍼바운드 성능의 달성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뭐 커넥티드 그래프긴 하니까 정보가 손실 없이는 일단 가긴 가는 거죠. 이렇게 스트링한 상황에서는 이제 실제로 조금 더 컨버전하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긴 합니다. 홉이. 네, 그리고 여기서 이 포인트가, 홉을 우리가 한 번만 활용하면은 파트 2에서 설명드렸던 메시 네트워크 상태가 되는데, 이것에 비해서 우리가 홉을 당연하겠지만 커뮤니케이션 라운드를 더 이렇게 레이어 구조로 뉴럴을 쌓게 되면은 더 높은 성능을, 이렇게 멀티업 시멘틱 코디네이션 성능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게 요거의 주요 내용입니다. 네, 최종적으로 랜덤한 상황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들, 노드들 사이에 이 엣지 커넥션이
랜덤하게 생성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완전하게 네트워크에서 탈락된 친구들은 마치 액티브하지 않은 노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로컬 커넥티비티 상황에 따라서 각자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해야 될 어떤 롤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개별적인 뉴럴넷을 노드에 박아서 만들 수는 없고 그쵸. 그러니까 이 노드의 개수도 랜덤하게 바뀌고 커넥션도 랜덤하게 계속 바뀔 테니까 그거를 잘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전체 노드에다가 똑같은 뉴럴넷을 박아가지고 노드의 개수가 바뀌든 그리고 엣지의 개수가 바뀌든 간에 똑같은 포워드 패스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GNN의 컨셉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어떤 류의 뉴럴넷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랜덤 커넥티비티에 스케일러블하게 동작할 수 있는 그런 뉴럴넷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X축이 이제 요거 노드의 개수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 제가 제안하는 이 친구들은 이 노드의 개수가 몇 개든 간에 그냥 한 번 훈련하고 나면은 노드의 개수가 몇 개든 간에 그대로 그냥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뉴럴넷을 재사용하기 때문에 뭐 노드가 갑자기 이게 탈락하면은 그 뉴럴넷 하나 빼면 되고 노드가 갑자기 하나 들어오면은 그냥 다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케일러블하게 동작할 수 있고 기존의 요거 어퍼바운드 성능이 이 한 땀 한 땀 다 요 네트워크 그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한 땀 한 땀 다 훈련한 건데 그거랑 거의 성능 열어 없이 잘 붙게 된다. 그래서 요 스케일러블하게 시멘틱 메시지를 만드는 것도 뉴럴넷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컨셉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는 셀프 리마이머 상황에서 이 안테나의 개수랑 이 유저의 개수도 모두 다 랜덤으로 변할 때 어떻게 될 건가 그걸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 실제 요 간단하게 그림만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8x8 그러니까 유저 사이즈 유저 8명 안테나 8명까지만 우리가 훈련을 하고 실제로 안 보여줬던 뭐 여기 그림엔 제가 갖고 오지 않았지만 안테나 64개 유저 64개까지도 우리가 바로 그냥 테스트를 했을 때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옵티마이제이션 인포미 옵티마이제이션 기술 대비 성능 열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결론을 확인했고, 네, 그래서 요걸 결과로 미뤄 보아서 이제 그 각각의 컨피규레이션에 우리가 뉴럴넷을 그냥 픽스드하게 이제 훈련하는 것보다는 스케일러블하게 설계했을 때 오히려 더 개인이 나기도 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서머리하고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내용은 기본적으로 분산된 어떤 네트워크 엔티티들의 동작을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냐에 대한 얘기였고 기본적인 컨셉은 서로 뭔가 필연적으로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 텐데 그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사람이 설계한 어떤 뭐 소스 코딩, 채널 코딩 같은 모듈레이션 이런 기법을 쓰지 않고 그냥 뉴럴넷으로 이 메시지도 같이 설계를 해버리겠다라는 게 주요한 컨셉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우리가 기존의 통신 시스템에서 고려를 했었던 이런 어떤 굉장히 어떤 그 통신 시스템에서의 특이한 컨스트레인트가 남게 되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뉴럴넷에서 훈련하는 과정에 어떻게 넣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제가 이제 훈련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인퍼런스 과정만 신경 썼는데 추가적으로는 이런 어떤 테크닉들을 이용해서 분산 훈련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오버디얼 컴퓨테이션도 와이어스 채널에 대해서 한번 얹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